혹시 몸에 난 점 하나, 혹은 슬쩍 스쳐 지나가는 가려움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나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겠거니, 혹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겠거니 생각하며 넘겨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점 하나나 가려움증이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심각한 질병, 바로 암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초기 신호를 놓쳐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아픈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비밀스러운 경고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신호에 즉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100% 암 경고 신호, 특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점이나 가려움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점들을 몸에 지니고 있죠. 대부분의 점은 양성이지만 어떤 점들은 무서운 피부암, 특히 흑색종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로 다른 암처럼 몸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흑색종이 처음에는 평범한 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점들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ABCD 규칙입니다. 첫째, 군미욕, 아는 비대칭성, 에스메트리를 의미합니다. 점을 반으로 접었을 때 양쪽 모양이 다르거나 동갑대 한쪽이 다른 쪽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성점은 보통 대칭적인 원형이나 타원형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둘째, B는 경계, 보더입니다. 양성점은 보통 경계가 뚜렷하고 매끄럽지만 위험한 점은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울퉁불퉁하거나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지도에서 불규칙한 해안선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C는 색깔 컬러입니다. 건강한 점은 보통 균일한 한 가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색깔, 예를 들어 검은색, 갈색, 분홍색, 흰색, 심지어 파란색이 한 점 안에 섞여 있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색깔이 부분적으로 진하거나 연한 곳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보세요. 넷째, D는 지름 다이아메트리입니다. 흑색종은 보통 지름이 6mm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작은 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6mm보다 크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필지우개 끝부분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는 변화 이볼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점의 크기, 모양, 색깔이 변하거나 점 주변이 가렵거나 아프거나 출혈이 있거나 딱지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색이 진해지는 모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어느 날 70대 김 여사님은 평소 어깨에 있던 작은 점이 요즘 들어 자꾸 가렵고 크기도 조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다가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점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방문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점의 모양과 색깔이 조금 불규칙하다며 조직 검사를 권유했고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의 흑색종으로 진단받아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입니다. 가려움증은 흔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더욱 자주 가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렵거나 가려움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고 늙어도 나아지지 않으며
심지어 피부에 어떤 병변이나 발진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이나 다리 혹은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가려움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이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면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암 중에는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처럼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암들은 주로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 즉 얼굴이나 목, 팔등에 잘 생기는데 처음에는 작은 붉은 반점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서 가렵거나 따끔거릴 수 있고 심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피부암이 아닌 내부 장기의 암이 피부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림프종, 반암, 췌장암, 전도암과 같은 암들은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번거 가려움증은 대개 전신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후지간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거점암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피부에 특별한 발진 없이도 심한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70회 박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등 한쪽 부위가 계속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 보습제를 꾸준히 발랐지만 가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밤에는 잠까지 설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도 점점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피부에 생긴 작은 혹이 가려움증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조직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피부암 중 하나인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냥 긁다가 말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가려움증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간지러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쉽게 낫지 않는 상처 또는 궤양입니다. 오일을 하다 보면 작은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상처가 생겼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거나 계속 덧나고 피가 나는 경우 혹은 마치 뾰루지나 여드름처럼 보이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부암 중에는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세포암은 주로 얼굴이나 목, 코, 이처럼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작고 진주처럼 반짝이는 덩어리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가장자리가 솟아오른 궤양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궤양은 쉽게 피가 나고 찌가 앉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좀처럼 낫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다른 피부암인 편평상피 세포암은 주로 붉고 딱딱하며 비늘 같은 반점이나 결절로 시작해서 점차 커지면서 가운데가 궤양처럼 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암 모두 진행이 비교적 느리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거나 드물게는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0대 이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코 옆에 작은 뾰루지 같은 것이 생겼는데 아무리 짜도 없어지지 않고 가끔씩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생기는 검버섯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뾰루지 같던 것이 점점 커지고 가운데가 움푹 파이는 것처럼 변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기저세포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코 전체로 번져서 더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처나 궤양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색의 변화 또는 새로운 덩어리입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색소 침착이나 검버섯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피부색이 변하거나 없던 새로운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피부가 지나치게 붉어지거나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을 보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창백해지는 것은 내부 장기에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황달은 주로 간이나 담도 관련 질환, 심하면 췌장암 같은 내부암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가 창백해지는 것은 빈혈과 관련이 깊고 빈혈은 위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내부 출혈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만져지는 새로운 덩어리도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팔이나 다리, 목, 가슴, 복부 등 우리 몸 어느 부위에서든 이전에 없던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없으면서도 점차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는 덩어리는 악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이 필수적입니다. 아이고 안에 단순히 지방종이나 낭종일 수도 있지만 림프절 비대나 다른 종류의 암일 수도 있으므로 자가 진단은 위험합니다. 제 10대 강 선생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옆구리 부분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험준도 없고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몇 주가 지나자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조직 검사 결과 희귀한 종류의 연조직 6종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덩어리라 무시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새로운 덩어리는 종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 신호는 다시 한번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입니다. 첫 번째 가려움증이 피부 변화를 동반한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눈에 띄는 피부 병변이나 발진 없이도 특정 부위가 너무나도 끈질기게 그리고 강렬하게 가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건조증이나 알레르기 반응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나 보습제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려움증은 특정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림프종, 즉 림프계 암은 설명할 수 없는 전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고 보이고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소화기계 암은 담즙 배출을 방해하여 피부에 담즙산이 축적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려움증은 주로 손바닥, 발바닥 또는 전신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암이나 신장암과 같은 다른 내부 장기의 암도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어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려움증은 보통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 식욕 부진, 야간 바람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 혹은 림프절 부종목, 겨드랑이, 파타구니 등의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동반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최할머니는 몇 달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좀이나 건조증인 줄 알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발랐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나중에는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결국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 정밀 검사 결과 초기 림프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냥 가렵다고만 생각하고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우리 몸 안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중요한 암경보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몸에 있는 점의 변화,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꽤 낫지 않는 상처나 궤양, 피부색의 변화나 새로운 덩어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여기 문제가 있으니 빨리 살펴봐 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해서 내부의 작은 변화도 피부나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며 내 몸을 자주 확인하고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손서리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는 거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모든 순간을 최고로 누리세요.